충격으로 크게 무너진 증시,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흔들리는데 도대체 지금 어디를 봐야 할까요? 반년간 숨가쁘게 올라온 반도체는 조정을 겪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지금이 반도체 안에서 다음 돈의 흐름을 찾는 구간일까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니라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업들입니다. AI 반도체가 커질수록 HBM이 커질수록 D램 투자가 다시 살아날수록 결국 시장은 소부장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돈은 대형주에서 멈추지 않거든요.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장비와 소재, 그리고 부품과 후공정, 기판, 검사 쪽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시장이 바로 그 길목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블랙먼데이 충격으로 코스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수가 한 번에 밀리고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이야기가 나오고 AI와 반도체 관련주에서도 차익 실현이 크게 나왔죠. 이런 장에서는 당연히 겁이 납니다. 특히 코스닥학 소부장 종목들은 개별 종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계좌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하락이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나온 하락이냐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여러 해석은 추세적 붕괴라기보다 과열된 포지션이 한번 정리되는 과정에 가깝던 쪽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었고 금리와 미국 반도체 악재가 나오자 한꺼번에 빠져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린 겁니다. 이럴 때 진짜 봐야 할 건 누가 도망갔느냐보다 누가 떨어진 가격에서 다시 담느냐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에서도 수익률 상위 투자자들은 반도체 대형주와 대형 IT 종목, 그리고 소부장 쪽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연히 반도체 시장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같은 전자부품 쪽,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는 종목들까지 같이 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돈은 단순히 삼성전자 오른다, SK하이닉스 오른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형주가 움직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반도체 생산 현장으로 돈의 관심이 내려갑니다.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 부품과 기판을 만드는 기업, 그리고 검사와 패키징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차례대로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 흐름이 바로 반도체 소부장으로 이어집니다. 반도체 소부장을 이해하려면 돈의 이동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엔비디아가 움직였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나고 GPU 수요가 폭발하면서 엔비디아가 시장의 중심이 됐죠. 그 다음에는 SK하이닉스가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GPU가 천재의사라면 HBM은 수술 도구와 환자 기록을 초고속으로 꺼내주는 수술팀입니다. GPU가 아무리 똑똑해도 필요한 데이터를 제때 못 받으면 제 성능을 못 냅니다. 그래서 HBM이 중요해졌고 SK하이닉스가 먼저 주목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의 추격이 붙습니다. 삼성전자가 HBM과 D램에서 다시 존재감을 키우면 시장 전체의 메모리 투자 기대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기판 쪽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이게 반도체 소부장 랠리의 기본 순서입니다. 왜 지금 소부장이 중요하냐? AI 반도체는 말로만 커지는 산업이 아닙니다. 실제 공장이 돌아가야 하고, 실제 웨이퍼가 들어가야 하고, 실제 장비가 설치돼야 하고, 실제 소재가 투입돼야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반도체는 검사하고, 자르고, 붙이고, 쌓고, 패키징해야 합니다. AI 서버 투자가 늘어난다는 말은 결국 반도체 생산과 패키징, 검사, 전력 인프라까지 전부 더 바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AI 투자가 실제 산업으로 내려오는 길목입니다. 뉴스에서는 AI가 화려하게 보입니다. 엔비디아, HBM, 데이터 센터. 그런데 현장에서는 장비가 움직이고 소재가 들어가고 부품이 납품되고 검사가 이뤄져야 돈이 릅니다. 시장이 소부장을 다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장비주부터 보겠습니다. 장비주는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가장 먼저 반응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회사들이 투자를 재개하거나 라인 전환에 들어갈 때 장비 발주가
뉴스가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종목들은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유진테크, PSK, HPSP,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넥스틴, 인텍플러스 같은 기업들입니다. 물론 이 종목들이 전부 같은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ALD 같은 증착 장비 쪽에서 주목받고 원익 IPS는 전공정 장비 투자와 연결됩니다. 유진테크도 증착 장비 쪽 흐름에서 볼 수 있고 HPSP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테크윙은 검사와 핸들러 쪽,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장비, 넥스틴과 인텍플러스는 검사 장비 흐름과 연결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과 D램 투자를 늘리면 장비주가 가장 먼저 도는 냄새를 맡습니다. 그런데 장비주는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먼저 오릅니다. 수주가 나오기 전에 오르고 발주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비주는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따라가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이 나왔는지, 출하가 시작됐는지, 공수가 끝났는지, 매출로 잡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장비주는 공장에서 기계를 설치한다고 그날 바로 돈이 다 들어오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주, 출하, 검수, 매출 인식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특히 이미 많이 오른 장비주는 이 회사가 좋냐보다 이 가격에서 실적이 따라오냐를 봐야 합니다. 다음은 소재주입니다. 소재주는 장비주보다 덜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정이 돌아가려면 소재가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식당으로 비유하면 장비는 주방 설비고 소재는 매일 들어가는 식재료입니다. 주방 설비를 한 번 들이면 오래 쓰지만 재료는 매일 들어가야 하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이퍼, 특수가스, 전구체, 세정액, 포토레지스트, 슬러리, 고순도 화학 소재.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소재의 품질은 더 중요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보는 기업들은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원익 머티리얼즈, 네이크 머티리얼즈, 하나머티리얼즈, TCK 같은 종목들입니다. 이쪽은 장비처럼 한 번에 크게 튀는 느낌은 덜할 수 있지만 반도체 생산량과 가동률이 올라갈 때 꾸준한 실적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소재주는 화려함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부품과 기판도 중요합니다. AI 반도체는 단순히 칩 하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칩을 얹을 기판이 필요하고 전기 신호가 빠르게 이동해야 하고 열과 전력도 버텨야 합니다. HBM과 고성능 반도체가 커질수록 패키징과 기판, 인터포저, 검사 소켓 같은 부품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여기서 시장이 자주 보는 종목들은 삼성전기, LG이노텍,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심텍, 리노공업, ISC 같은 쪽입니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와 반도체 패키징 기판, MLCC 흐름과 연결해서 볼 수 있고 LG이노텍은 기판과 광학, 전장, AI 디바이스 확장 흐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고다층 PCB, 대덕전자와 심텍은 반도체 기판 쪽, 리노공업과 ISC는 테스트 소켓과 검사 부품 쪽에서 자주 거론됩니다. 이쪽은 장비와는 또 다릅니다. 반도체가 만들어진 뒤 실제로 고성능 시스템 안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길목입니다. AI 반도체가 고성능화될수록 이 길목의 병목도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후공정과 검사 쪽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HBM 시대에는 반도체를 그냥 잘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쌓고, 붙이고, 연결하고, 테스트해야 합니다. AI 반도체는 비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분량을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하고 패키징 과정에서 정밀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미반도체, 테크윙, 인텍플러스, 넥스틴, 고영, PSK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종목마다 사업 구조와 고객사는 다릅니다. 한미반도체는 HBM 후공정 장비의 대표주로 이미 강하게 주목받았고 테크윙은 테스트 핸들러와 검사 흐름, 인텍플러스와 넥스틴은 검사 장비 쪽에서 봅니다. 고영은 검사 장비와 전자부품 제조 공정 쪽 흐름에서 같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AI 반도체는 비싸기 때문에 검사와 수율 관리의 가치가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분량 하나가 예전보다 더 큰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와 후공정은 AI 반도체 시대에 뒤로 밀리는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영역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먼저 움직일까요? 정답은 단순히 이름이 유명한 종목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이미 실적이 나오는 기업. 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와 직접 연결되는 기업. 셋째, HBM이나 DDR5, AI 서버,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는 기업. 넷째, 외국인과 기관이 눌림 구간에서 다시 받아주는 기업. 다섯째, 기대감이 아니라 수주와 매출로 확인되는 기업. 이 5가지가 중요합니다. 소보장이라고 해서 다 같이 오르는 장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테마로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주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 마진이 나오는 회사와 안 나오는 회사, 고객사가 확실한 회사와 아닌 회사가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 전체를 보는 것보다 소부장 안에서 어떤 기업이 숫자로 증명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이번 블랙먼데이 이후 시장에서 중요한 신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코스닥이 크게 무너졌는데도 외국인이 일부 코스닥 종목을 선별적으로 담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무조건 긍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개인이 공포로 던질 때 외국인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긴 종목을 골라 담는다면 그 종목들은 시장이 안정될 때 먼저 반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보장은 코스닥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가 먼저 조정을 받고 그동안 소외됐던 코스닥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다시 주목받는다면 그 안에서 실제 이익을 내는 반도체 소부장이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대형주가 끌고 그 다음에는 중소형 실적주가 따라갑니다. 다만 여기서도 아무 종목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정말 계속 사는지, 기관이 같이 붙는지,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봐야 합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가 다시 올라가거나 CPI 같은 물가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 성장주와 코스닥 중소형주는 다시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하게 튀면 외국인 수급이 불안해집니다. 소부장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이 한국 시장 전체를 줄이면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열입니다. 소부장 종목들은 한 번 수급이 붙으면 짧은 시간에 크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른 종목은 뉴스가 좋아도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적 확인입니다. 소부장 랠리가 진짜가 되려면 수주와 매출, 영업이익이 따라와야 합니다. 기대감만으로 오른 종목은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맞습니다. 배운 방법은 간단하게 나눠야 합니다. 보유자라면 내가 이 종목을 산 이유가 아직 살아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HBM 투자 때문인지, B램 장비 발주 때문인지, 검사 장비 수요 때문인지, 소재 공급 증가 때문인지 매수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깨지지 않았다면 하루 급락에 감정적으로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만 보고 들어갔다면 반드시 가격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신규 접근자는 추격보다 눌림을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버티는지, 주봉상 종가가 지지되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아래에서 받아주는지 이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소부장은 좋은 섹터지만 무조건 사면 되는 섹터는 아닙니다. 좋은 섹터일수록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사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와 반도체의 성장은 이제 대형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에서 시작된 돈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오고 그 다음 장비와 소재, 부품과 기판, 후공정과 검사로 내려옵니다. 이 흐름이 바로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진짜 기업과 가짜 기대감이 갈립니다. 실적이 있는 기업, 수주가 보이는 기업, 고객사가 확실한 기업, AI 서버와 HBM 투자에 직접 연결된 기업, 이런 기업들이 시장 안정 이후 먼저 다시 볼 후보가 됩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단순 테마가 아니라 AI 투자가 실제 산업으로 내려오는 길목입니다. 다만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은 흥분보다 검증이 먼저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는 종목 뉴스 하나만 보고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돈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로 내려오고 어디에서 다시 받아주는지를 봐야 합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바로 그 돈의 이동 경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이 번갈아 흔들리는 장에서는 지수보다 돈의 흐름을 읽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봐야 할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D램 투자 확대가 실제 장비 발주로 이어지는지, 소재 기업들의 매출과 마진이 개선되는지, 기판과 후공정, 검사 기업들이 AI 반도체 수요를 숫자로 보여주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소부장을 다시 받아주는지, 이 네 가지입니다. 소부장은 반도체 랠리의 뒤늦은 꼬리가 아닙니다. AI 반도체가 실제로 커질수록 반드시 같이 봐야 하는 현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 중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